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네, 정형외과 전문의 곽재환입니다. 오늘 운동이 보약 시간이죠. 운동이 보약 시간에 제가 거의 뭐 세뇌하듯이 여러분께 운동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지금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뭘 해볼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막막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이제 이런 운동 어때요? 라고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이제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이미 뭐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많이 또 익숙한 단어입니다. 예, 필라테스. 그렇죠? 그래서 필라테스가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거지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가 필라테스를 해보기 전에 또 이제 필라테스를 한번 마음 먹기 전에 어떻게 요 필라테스가 생겨졌고 필라테스는 어떤 운동인지 설명해 주실 아주 중요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모던 필라테스, 필라테스 대표적인 또 대형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센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항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던 필라테스 대표 김항진입니다. 네, 자기 소개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던 필라테스, MPI 모던 필라테스를 지금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제 백그라운드는 미국 또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전복해가지고 한국에서 필라테스 지도자 사업, 그 다음에 가맹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프랙틱 이러면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 뭐지? 라고 이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의사에 준하는 치료사로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좀 알려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뭐죠? 이게? 카이로프랙틱은 이제 DB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문제점을 갖다가 척추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게 됐고요.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뼈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척추신경계의 자율신경들을 갖다가 자극시켜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것, 내과적인 것도 치료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근골격계 쪽을 갖다가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뭐 비슷한 걸로는 우리 또 한의학에 있는 또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척추를 이렇게 드륵 막 맞추는 이제 이런 것들 영상을 보신 적 있을 텐데 그건 뭐 아주 일부분이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또 호주에서 이제 네, 병원도 하고 병원도 있고요. 네네. 하셨다가 이제 한국에 넘어오셔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필라테스 지도자분들도 육성하고 계시고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좀 오셔서 이제 이 필라테스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런 지금 분위기, 대표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대중성보다는 저희는 그래도 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위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고, 처음에는 저희도 그냥 교육 사업에 이제 주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커지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효과도 있지만 가지고 이게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찾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따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필라테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남성 구독자님도 계실 텐데 그건 뭐 여자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야? 여성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남성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필라테스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한번 뛰어들어 볼 만한 운동이다라는
자신감을 제가 좀 드리고자 우리가 알면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많이 물어봐 주고 계시는데요.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정형외과 관련된 것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하시거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고 제가 잊지 않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딱 꺼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필라테스 이게 사실 제가 얼핏 듣기로 사람 이름이라고요? 네, 조셉 히버르트 필라테스라는 독일인이 만들었고요. 조셉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남자고, 그래서 남자가 만들어낸 운동 방법입니다. 아, 필라테스가 사람 이름인데 네, 남자분이 만드셨군요. 그렇죠. 근데 뭔가 어떤 운동의 영역을 새롭게 만드는 거, 우리가 운동이라 그러면 뭐 달리기,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 아령,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필라테스가 새로 생겨나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이 좀 있을까요? 이 조셉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허약한 어린이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가족들도 일찍이 형제들도 잃게 되고 당시에 이제 결핵 같은 걸 걸리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이제 너무 허약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당시에 온천욕이랑 그다음 체조를 열심히 했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 1800년대, 1900년대에는 이런 체조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학교도 만들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알리고 싶어 했었고 당시에 이제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에 있다 보니까 적대 국가로서 이제 수용소에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자기의 이런 호흡 방법과 함께 운동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대로 이제 그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상당한 군인들도 또 재활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잘 접목시켜서 자기만의 이런 기구들을 만들고 기구들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무용수라던가 오페라 가수들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을 또 재활하면서 이제 좀 이런 치료적인 방식으로 많이 좀 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운동이라고 하면은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뭐 근육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체력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영역이 또 하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생겨난 그 뿌리 자체가 조금 내가 몸이 어디가 좀 불편하고 또 재활적인 관점에서 조금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되살리는 이제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한 그런 배경에서 생겨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필라테스 하면 다 좋아져요. 근데 필라테스 동작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냐가 좋은 건데 필라테스가 한 가지가 확실한 거는 필라테스를 하게 되면 자기가 마인드 바디 엑서사이즈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몸을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뇌의 인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키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걸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웨이트가 좋아요. 웨이트 하는데 아파요. 그러면 필라테스 하고 그다음 웨이트 하라. 자신의 몸을 갖다가 관리를 하라라고 먼저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포츠라든지 달리기, 근력 운동 이런 것의 영역하고는 조금 이제 재활에 조금 가까운 이제 이런 운동이다, 움직임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재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있는 예방과도 관계가 되죠. 그래서 재활과 예방, 그 다음에 자기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다라고 봅니다.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댓글도 남겨두고 계시는데 우리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우리 윤희님께서 재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필라테스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필라테스를 많이 찾으세요? 대표님 보실 때 이렇게 이제 조금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좀 통증이나 아니면 기능이나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비율이 많은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윤희님 저 위에 또 11자 복근이라는데 몸을 내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어떠신 것 같아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 운동을 처음에 선택할 때는 다이어트가 제일 많아요. 다이어트가 나 예뻐지고 싶어 몸매. 그렇죠.
근데 오셔서 보면 운동을 시키려고 보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억지로 운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매 또는 다이어트를 시켜드리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누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들 아픈 데가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불편한 부분을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치료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랑 같이 하면서 보조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는데 이런 필라테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어 근육 또는 센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능력 향상을 시켜서 자기가 조절하다 보니 훨씬 더 금방 효과를 더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김민님이 필라테스가 포로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러시는데요. 필라테스가 포로랑 이게 저기 잡혀 있는 포로 얘기하시는 거 맞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세 필라테스가 독일인으로서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세계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때 포로는 이제 상대 군인이 잡히는 게 포로고요. 이거는 이제 적대 국가의 남성이다 보니까 이제 적대 국가 수용소에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긴 좀 자유롭게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조세 필라테스가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운동도 시켜주고 좀 지도도 하고 했었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평소처럼 그대로 님께서 이제 필라테스 좋다고 해서 친구 따라서 하루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대표님.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걸로 치면 이제 사실 운동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내가 불편한 부분들을 정상으로 조금 더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운동들인데 저렇게 또 힘들 수가 또 있는가 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을 대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만들어주고 하지 못하는 자세를 갖다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 여기 턱 당기세요. 근데 내가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당기려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얘기한다면 필라테스 강사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또 성향과 그다음에 난이도를 맞춰가지고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시켜버리면 죽거든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네. 자기랑 맞는 강사를 이제 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처음 할 때는 힘들 수가 있고 하다 보면 강사 선생님들이 본인의 난이도 특성에 따라서 난이도를 잘 맞춰주시면서 재밌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필라테스를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가보시거나 또는 이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그 센터의 모양이 그려지시죠.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고 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한두 분, 두세 분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선생님 찾는 방법 그런 게 있나요? 우선은 강사 선생님들이 만약에 경험이 많으면 어떠한 상태에 누가 와도 거기에 맞춰주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좀 저분이 잘하시는지 아니신지 모른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본인하고 약간 비슷한 체형과 성향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면 그래도 좀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필라테스를 가르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느낀 대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경험이 쌓다 보면 내가 느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느끼게 만들어준다를 갖다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우선 증명된 곳에서 자격증을 땄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런 그 시간을 갖다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요건 이제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얘기해 주신 걸로는 증명된 자격증 사실 그건 사실 우리가 좀 알기는 좀 어려운데 증명된 자격증과 얼마나의 어떤 경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의 체형이나 또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나랑 좀 마음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3개 정도? 네네. 예, 뭐 우선은 증명된 기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 필라테스 자격증 과정이 16시간짜리부터 500시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딱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기 거예요.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음.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자기가 수양하고 이게 그 관찰하고 티칭을 하고 경험을 쌓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온라인 가지고 16시간 공부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네. 수 있으면 교육 시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하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필라테스의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본인들의 커리큘럼이라던가 그 다음에 수업 구조들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의 인턴을 갖다가 하고 충분히 나온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고 또 가서 보면 선생님들이 이력들이 있게 되고 그 이력들을 보시다 보면 이분은 자기 관리를 많이 하고 또 자기가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꾸준히 노력해온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받아보면 나를 굉장히 이해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민님 또 질문 주셨는데 우리 대표님 필라테스 하시냐고 묻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또 남성분들이나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50이 넘습니다. 50이 넘은 남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0.1톤 필라테스 강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요. 가르치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식으로는 좀 여리여리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운동이다라는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우리 대표님 지금 댓글 보니까 우리 따님분이 이렇게 화이팅 하시기도 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빠도 그리고 딸도 엄마도 다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계기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요즘 또 요가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필라테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지게 된 이런 이유는 또 뭐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이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3년도였습니다. 뭐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저는 처음 시작은 통역관으로 통역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그러세요? 근데 저희가 이걸 통하게 된 게 뭐냐면 병원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나 병원 정형외과나 재활과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운동을 보내면 다시 아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좋겠냐라고 하고 이제 찾는 과정 중에 처음에 필라테스 다른 데도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호주에서 이런 전문적인 치료적 필라테스가 있는 것을 보고 만나서 공부를 하다가 이거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냐면 남녀노소 어떠한 질환이나 질병 그다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부터 그 사람한테 맞는 단계별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는 걸 보고 이거가 아주 좋을 것 같아. 근데 아까 전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디스크 때문에 재활치료 받는데 필라테스는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전한 운동을 시키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지를 시키고 조절을 시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센터 근육부터 시작해서 운동시키는 건 같기 때문에 그런 이점에 있어서 필라테스를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거고, 한국에서는 조금은 다른 방법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1대1 과정으로 쭉 진행되다가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 2012년 이후로 갑자기 필라테스가 폭발적인 인기가 시작이 돼요. 왜 그렇죠? 2002년도 2003년도에 시작했고 2012년부터 12년도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예인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쁜 사람들이 하고 연예인들이 하게 되고 부자들이 하게 되고 비싼 운동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방송에 나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이쪽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엔 약간 트렌드예요. 나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 필라테스 하는 사람. 예.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지금으로 만들게 되고 2018년도에 거의 피크를 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확장을 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에 12,000개의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요. 12,000개요. 네. 그래요. 이게 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겠지만 독일에 피트니스 센터나 필라테스, 요가 다 합쳐서 9,800개래거든요. 독일이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를 다 합친 게 10,000개가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필라테스만 12,000개. 12,000개가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 여리여리한 예쁘신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연예인분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된 그런 게 저한테는 사실 제일 직관적이고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당신은 뭐 어디서 뭐 하세요? 그러면 뭐 연예인분들이 저 필라테스예요. 그런 그랬던 시절이다 보니까요. 그런 게 있구나.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대중화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뭐 12,000개 하셨는데 저도 저희 집에도 주변에 보면 제가 세어 보니까는 여기 근방에 한 3군데 4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지고 이제는 뭐 사실 굉장히 대중화된 우리나라 이제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아목님께서 이제 기구가 많이 이제 구비되어 있고 이용하는 필라테스가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로 알고 있는 필라테스는 들어가면 그 나무로 된 뭔가 기구가 엄청 많고, 예, 그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필라테스가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필라테스인데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선은 매트 필라테스가 있고요. 매트라면은 우리 까는 매트. 그냥 바닥에서 하는 운동이죠. 매트 요가처럼. 필라테스가. 그렇죠. 매트 필라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기구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조세 필라테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34개의 매트 필라테스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이 기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매트 필라테스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재활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이용해서 저항 및 어시스트를 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매트 필라테스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구를 이용해서 그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기구가 생겨난 이유가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기구는 약간 재활적 목적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냐? 매트 필라테스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매트 필라테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매트보다는 기구가 진짜야. 근데 조셉은 매트를 잘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가 많이 있어서 좋은 곳인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기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매트로만 있는 그런 필라테스 센터가 근데 이론상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매트만 하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적혀져 있는데 매트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본인의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야 매트에서 자기가 그룹 여러 사람이랑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트에서 저는 이제 집에서 매트를 통해서 이제 홈트를 하면 보통 프랭크를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프랭크를 하는 것이 이제 내 팔 힘도 좀 버텨줘야 되고, 네. 복근도 좀 잡혀줘야 되고, 그렇죠. 또 엉덩이 힘도 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버티는 이제 아니면 또 그렇게 하려면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중력의 힘을 어느 정도 좀 다소 완화시켜 주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저항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는 게 기구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몽님 기구가 많이 이제 구비되어 있는 필라테스 그거는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그게 한 도와주는 어떤 도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도와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기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기구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필라테스 가시려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채널을 좀 이제 보시고 가시면은 좀 얻고 가는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라테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줄여드리고자 기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또 대표님께서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보면 이게 워낙 이제 필라테스 안에 우리가 생소한 기구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게 기구 필라테스의 꽃 이렇게 핵심 트레이닝 장비다 이렇게 적어 주셨고 이게 이제 이런 효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협응력도 강화하고 유연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것 같아요. 요거가 제일 많이 사실은 또 보이긴 하던데 요거 이름이 이제 리포머라고 하는 기구고요. 리포머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에는 이제 저 풋바라고 하는 곳에서 누워가지고 저항 스프링의 저항으로 이제 운동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 기계를 특허를 냈었을 때 조세 필라테스가 뭐라고 썼냐면 저게 바로 홈 메디컬 엑서사이즈 기계라고 그랬거든요. 홈 메디컬 엑서사이즈 집에서 하는 메디컬 엑서사이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도움을 받는 사람 중에는 이제 평발인 사람들, 그 다음에 자세가 안 좋은 사람,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앰피투션이죠, 절단, 하지 절단 되신 한쪽에 하지 절단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지금 해보면 아시다시피 자세가 뭐가 나오냐면 약간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워가지고 펴졌다가 다시 밀었다가 펴졌다가 예, 밀었다가 그러니까 하면 여기 이제 기구인데 여기 바가 하나 있고 그렇죠? 거기다 발을 대고 여기에 발을 대는 거예요. 네, 아 여기에 발을 대고 여기 여기도 손을 어깨. 대요. 아 여기 어깨에 네, 대요. 그래서 하늘 보고 눕는 거죠. 아 여기 누워서 어깨에 네. 대고 발을 대면 이렇게 밀면 서게 되고 내리면 이제 앉게 되는 이런 형태요. 네, 그래서 중력을 좀 없앤 상태에서 저항을 줘가지고 하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걸 갖다가 할 때의 발의 자극과 발가락을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발을 없앤다, 고쳐준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세나 기능은 발에서부터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연쇄 사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운동적 사슬을 갖다가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그 시절에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플랭크 같은 것도 먼저 무릎을 꿇고선 플랭크를 하다가 무릎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서 밀면서 버티면서 이제 플랭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호흡이랑 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체내성 수용계랑 체외성 수용계를 맞춰주면서 자세를 만들게 되는 거고, 저기 아까 좀 보시게 되면 저 슬라이딩이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요거 밑에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움직이게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고유수용 감각기 프로페서터에서 키네스피어 공간적 감각 기능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움직이면서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이런 고유수용 감각기를 좀 깨워서 좀 더 내가 몸을 잘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걷고 그렇죠.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런 자세를 좀 더 제대로 잘 기능을 살려줄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이건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요게 이름이 캐딜락이라고 하고요. 이제 처음에는 트라피지우스라고도 불렀었는데 예. 이제 나중에 미국의 부의 상징을 이 캐딜락이다 보니까 캐딜락을 따가지고 그런 기구 이름입니다. 아 이게 원래 이름은 이제 트라페지 테이블이라는 네. 건데 이제 캐딜락 차 이름을 따가지고 좀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을 뭐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거기서가 진짜 그렇게 했냐 없냐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조셉이 그랬을 거다라는 카더라 그래요. 중에 하나고요. 네. 캐딜락인데 이런 자세를 사실은 이제 저희도 필라테스 무슨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막 하시던데 이런 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밑에서 저항을 이끌어서 올리는 브릿지라는 동작이긴 한데요. 처음이 이 배의 이 근육이죠. 그래서 센터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척추의 분절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딱 봐도 목이나
목에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보이거든요. 좀 그래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 하기 위해서는 목과 어깨에 그 문제가 없으셔야지만 되는데 주는 이제 우리가 중력을 반대로 놓고 척추에 분절을 갖다 만들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런 코어 근육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약간의 아이소메트릭 전신적인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또 저런 것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연성 및 그다음에 균형 감각이 필요로 하다 보니 그런 데에 도움이 됩니다. 예, 요거를 이제 만약에 요 지금 발을 대고 있는 요 네. 도구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트 필라테스다 그러면 이거 매트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매트에서는요. 하는 아까 거예요. 여기 브릿지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릿지랑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일단 그렇죠. 언뜻 이걸 하려면은 진짜 코어에 엄청난 그 힘의 단련이 좀 필요하겠네요. 거기까지 매트에서 이렇게 아무 보조 없이 하려면 그걸 좀 이제 하는 데까지 잘 도와주는 이런 기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캐딜락이다. 여러분 저런 거 보시면 이제 이름 조금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아, 저 캐딜락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되게 무슨 뭔가 그 말 안장 같이 생기기도 했고 뭐 그런데 이거 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이게 운다 체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제 조세 필라테스가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의자에 앉아서 TV 보는 시간이 많으니 의자에서도 운동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뒤로 넘어가는 의자를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그 스프링 의자에서 나오는 스프링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앉아서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저게 의자로 됐다가 그 다음에 운동기구로 됐다가 바꿔지게 만들어졌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집에 의자들이 많으니까 굳이 이제 의자로 변하는 건 안 되고 저렇게 이제 운동기구로 했고요. 앉아 있는 거와 서서 하는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지면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내 몸에 지지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쉽고 적어질수록 어려운데 좀 더 어렵게 같은 동작이라도 어렵게 만들어주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의자라는 건 알겠는데 이 손잡이는 뭔가요? 손잡이를 들고 이렇게 저기 이제 당기나요? 페달이 있어가지고 페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클라이머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뻗어서 매달리기도 하는데 매달리기도 해요. 네. 저는 이제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갖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짚고 일어나고 붙잡고 일어나는 연습들을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저 핸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저를 못 사용하게 해요. 없이 그래요? 해라. 그래야 없이? 균형 있고 제가 힘으로 하라고. 네. 저런 지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히려 노인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운동할 때 저걸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우리 걷기 보조할 때 워커 이런 거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구기도 하겠네요. 네. 그런 거고 요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이 레더 배럴이라는 이름은 처음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건가요? 배럴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맥주통이라던가 와인통들을 갖다가 배럴이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쪽을 해서 통 형식으로 놔두는데 그 다음에 레러는 이제 저쪽에 사다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위에서 스트레칭, 그 다음에 몸을 갖다가 구부리거나 또 피는 운동들, 또 그 위에 또 그 올라가가지고 또 하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스트레칭 쪽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서 운동하게 되면 지지 면적이 아까 운다체어보다 더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난이도의 자기 스스로의 균형적 감각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잠깐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셨죠? 그래서 요거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요거는 요런 이름이구나라고 다 알진 않아도 뭐 캐딜락, 배럴 요 정도 이제 아시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필라테스 기구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기능, 정상적인 움직임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이렇게 침대처럼 생겼는데 바가 있는 그게 이름이 뭐였죠? 캐딜락이요? 캐딜락. 네. 그게 거기에서 막 묘기를 하시던데 강사님들은.
그렇죠. 이제 많이 좀 숙달되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뭐 블랙핑크 제니 분이 보면 인스타에 보면 매달려가 다리 찢기도 하고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확 나타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어려운 동작들도 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또 퍼포먼스를 하는 운동선수라던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들은 또 그러한 것들을 또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가 더 증진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해야 되니까요. 네. 좀 멋있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 해요. 대표님, 네.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요. 안 되고요. 예, 우리 매트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이제 여러분 아셨죠? 이제 필라테스의 기구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기구 필라테스를 충분히 단련해서 매트 필라테스에서 그 동작들을 아주 유연성 있게 잘 구현하는 어떤 그런 또 목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세 필라테스는 일단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 썼던 그 용어로는 abnormal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노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구를 갖다가 이용했고 그래서 노멀이 된 정상이 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자기의 그 운동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고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아프신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수술하시고 또 이제 거의 기능이 제로의 상황에서 수술을 해서 이제 제로에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이제 정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수술 받고 치료 받고 이러시면 저희 운동의 부야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육이 쭉쭉쭉 빠지거든요. 근육도 빠지니까 정말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어르신들 충분히 걸어서 오셨는데 수술 받고 퇴원을 걸어서 못 하세요. 그냥 이제 휠체어로 가시는데 그 단계에서는 이제 아주 급성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는 재활이 좀 필요하겠죠. 재활 치료사분들의 역할이 좀 있을 테지만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또 더 넘어서서는 스포츠나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뭐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어떤 징검다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또 필라테스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게 필라테스가 하는 역할이라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료에서 그 다음에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갖다가 하는 또는 퍼포먼스가 강한 운동 스포츠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몸을 갖다가 리셋하고 만드는 데에 필요로 하는 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오영도님이 이제 요런 단어를 써주셨어요. 재활 필라테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비용도 만만치는 않았는데 하다가 이제 아마 허리가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입원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좀 겁이 나서 요런 상태는 아닌 걸 알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재활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활 필라테스로 우리가 넘어가는 그 타이밍 이제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오영도님처럼 내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입원 치료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치료실에서 어떤 치료를 받다가 내가 이제 필라테스 같은 걸 좀 이제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또 다치면 이제 겁이 나잖아요. 이제 어떤 시점부터 이런 환자분들한테 좀 이제 하셔도 된다. 또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좀 하시기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저도 외부에서는 이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경계선을 잘 알아야만 되는데 우선 아프신 분이 병원을 다니시는데 나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담당 선생님이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되면 되는 거고 그 분이 왔었을 때에 본인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야지만 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얼마만큼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와 비의료 쪽에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좀 인증된 분들한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활 필라테스라는 게 재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금기 사항이라던가 주의 사항을 아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재활적인 것,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공부도 했었네. 이런 것들을 좀 있는 분들한테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약간의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필라테스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필라테스 동작이 뭔가를 고치거나 효능을 가진 게 아니고 그 동작을 어떻게 가리키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지금 이 동작이 어디에 느낌이 오세요? 이 동작 하는데 통증은 없으신가요? 이 동작 하는데 이렇게 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요즘에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허리 통증에 좋은 3가지 필라테스.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그 동작 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만들어주는데 솔직히 내가 그런 주의점이라던가 그다음에 금기사항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시킨다 그러면 다시 아파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그 오영돈님께 안타까운 내용이시지만 나중에라도 또 좀 좋아지시고 한다면 저는 필라테스를 좀 더 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영도님께 우선은 그 본인의 병과 몸 상태에 대해서 그 본인이 제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이해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해당 주치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치 선생님께 이제 좀 면밀하게 면담이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선 어떤 운동이든 내가 이제 급성기 통증 기간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 급성기 통증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런 이후에 우리가 또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만성 통증인 것이죠. 이런 경계를 짚는 것은 사실 정형외과 의사인 저도 아주 뭐 시원하게 무 자르듯이 탁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만성 질환들은 다 스펙트럼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딱 경계가 딱딱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점진적인 어떤 강도, 점진적인 관절 범위 이런 것들을 조금 지키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운동 지도자분들 그리고 뭐 필라테스 포함해서요 모든 운동 지도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라든지 이런 해부학이라든지 어떤 뭐 기능에 관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교육이 사실 있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딱 정규 교육 코스가 있지는 않나요? 어때요? 솔직히 필라테스 교육이 450시간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이 이제 조금은 그래도 시작 자체가 이런 재활 쪽과 관련된 그래서 UTS라는 대학교의 준석사 과정이랑 같이 한 곳에는 해부학이라던가 기능 해부학, 질환학 그리고 이런 그 금기 사항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도되는 곳을 만나야지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디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 다녀가셨습니까? 아직 병원 안 갔는데요. 병원 가지 마세요. 어차피 선생님도 의사도 몰라요. 제가 해줄게요. 그런 데만 안 가시면 돼요. 네. 네, 무조건 병원에 다녀오시고 네. 그 다음에 처방받은 안에서 운동을 하셔야지 본인이 뭔가를 고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 사실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우리 사람의 몸만큼이나 단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제 환자분들한테도 딱 단정해서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실 때 단정할 수 있는 거라면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있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요즘 유튜브 채널 너무 많잖아요. 거기 보면 뭐 허리에 좋은 뭐 아까 이야기하셨던 요 3가지 운동 아니면 또 어깨 통증 이 운동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게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의 몸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오영도님께서 이제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이게 이어서 할게요. 어차피 재활 필라테스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재활 필라테스라는 이 단어가 이게 있는 단어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긴 하는데 요게 이제 이런 분야가 따로 필라테스에 있나요? 자격증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민간 자격증은 누구나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갖다가 우리가 다룰 때에는 그만큼 시간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좀 조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재활 필라테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치료를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누구를 갖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의료법에서 위반이고요.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재활 필라테스는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으며 우리가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즉 뭘 하면 안 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저는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나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12년 동안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재활 필라테스 자격증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기부스를 했어. 근데 그냥 누워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팔 운동을 한다거나 상체 운동을 한다거나 반대편 운동을 갖다가 시켜주되 여기에 무리가 안 되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구부리지 않으니까 그 동작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한 사람들을 재활 필라테스라고 하는 거지 재활 필라테스가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도 인상 깊었던 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재활 치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성기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이후에 내가 갑자기 이제 스포츠로 뛰어들어도 될까? 내가 아주 격한 운동들을 진행해도 될까? 내가 그러한 기본적인 기능이나 상태가 맞나? 이제 이런 준비 단계 한 단계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요. 플로피 디스크님의 질문을 조금 받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사실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운동 해본 적 없고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무 토막처럼 엄청 뻣뻣하시고 저도 사실 뻣뻣하거든요. 근데 바닥에 손도 안 닿고 이런데 이제 유연성이 아예 없는 50대도 이런 기구 필라테스 갔을 때 왜 오셨어요? 라는 눈빛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있으신가 봐요.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기구 필라테스라고 해가지고 뭐 12대1, 6대1 뭐 이렇게 그룹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험해요. 많이 뻣뻣하시고 50대다 그러면 우선은 내가 내 몸을 갖다가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1대1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이런 가동성과 그 다음에 센터 안정화를 갖다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기구 그룹을 갖다가 해도 되시고요. 저도 50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톤인데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아까 다른 분도 한번 물어보는데 0.1톤인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야 대사증후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좀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또 나이가 들어서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능, 몸의 기능, 내 몸을 우리가 가눌 수 없다. 내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 누구한테 손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
예, 필라테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또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활 필라테스 또는 필라테스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